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로 거의 확실시된다. 현재로서는 김주애가 유력하다. 어떻게 여자애가, 그것도 저 조그만 애가, 북한이 어떤 체제인지 아십니까? 남존여비가 보통이 아니고 아들, 장자, 이게 뭐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이 만약에 급작스럽게 사망을 하거나 유고 사태에 빠진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김주애가 당장 후계 권력을 넘겨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마도 차기 지도자로 나설 것 같아요. 김주애가 김정은 따라 중국까지 갔는데도 숙소에서 두문불출한 이유는 뭔가요? 중국과의 갈등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북한 측이 의도적으로 김주애를 노출시키지 않았다.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는 앞부분을 더 비중 있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자신의 딸을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그것도 다자 외교 무대에 자기가 처음 등장하는데 데리고 갔거든요. 저 같으면은 그런 복잡한 무대에 처음 서게 되면 딸이나 누구를 데려가는 거 오히려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김정은으로서는 국제 무대에 김주애를 알리는 게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마뜩치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승절 행사로 해서 트럼프 보란듯이 푸틴도 부르고 김정은도 부르고 또 비동맹, 뭐 글로벌 사우스라 그러는 저개발 국가들, 친중 국가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김정은의 딸 주애가 나타나서 씬스틸러 역할을 한다? 언론의 관심, 현지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들, 중국의 SNS나 이런 데가 다 그쪽에 관심이 쏠린다? 시진핑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도부, 그리고 이번 그 행사를 준비해온 중국 측 관계자들한테도 이게 마땅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9월 2일 날 김정은이 전용 열차를 타고 베이징역에서 내려서 왕이 외교부장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영접을 받는 이런 상황인데, 신화통신이 가장 먼저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중국 관영 매체의 사진을 보면 김주애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김정은이 덩치 뒤에 주애가 이렇게 가려서 얼굴이 요만큼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주애인가 아닌가 알 수 없는 이 정도 상황이었는데, 잠시 후에 조선중앙통신 북한 관영 매체에서 김정은 뒤에 딱 서 있는 김주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김주애가 갔구나,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알게 됐죠. 물론 그런 성격이 있고, 또 북한이 사실 의도적으로 좀 노출을 자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먼 곳까지, 또 김주애가 공식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첫 그런 자리라면은 데리고 가서 뭐 베이징 그 천안문 막루에 올라서 퍼레이드를 보게 하고 이런 건 못한다 그래도, 본인 일정과 별도의 일정으로 예를 들어 중국의 첨단 무슨 문화 아니면 산업시설을 참관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후계자이자 딸인 주애의 어떤 안목을 넓혀주는 이런 활동을 틀림없이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우리 국정원이나 정보당국 또 외신들이 본 바에 따르면 숙소인 북한 대사관에 들어간 뒤로 두문불출하다가 귀환하는 열차를 탄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중국 측으로부터 모종의 좀 압박을 받은 거는 없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나오지 말고 나대지 말고 좀 숙소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전해진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김주애가 국제 무대에 등장했지만 오히려 최근 존재감이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후계 구도는 실제로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요? 치고 빠지기식 김주애 띄우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이런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기정사실로 만들고 뭔가 이전보다 성숙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랑하는 자제분 뭐 이렇게 해서 김정은의 관점에서 김주애 딸로서 관점을 드러냈다면, 그 뒤에는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존경하는은 딸을 아버지가 존경하는 경우는 없겠죠. 주체를 갑자기 북한 주민들, 북한 인민들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애를 자꾸 띄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김주애가 정말 후계자가 맞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정보 판단의 문제지 해석의 영역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저희 전문가들이나 뭐 저널리스트들, 또 대북 관측통들의 입장에서는 북한 관영 매체에서 나오는 어떤 영상이라든가 워딩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중시해야 될 거는 한국과 미국의 정보당국이라고 봅니다. 국가정보원이나 미 CIA, 중앙정보국이 북한 정보를 통해서 판단하는 내용, 그것 중에서 공개되는 것들이 비교적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한미 사이에는 대북, 특히 이런 민감한 첩보와 관련해서 휴민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은 정보들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공유가 되고 서로 이제 첩보 수준에 입수된 거를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확인되는 거를 이른바 시인된 첩보라 그러거든요. 그런 단계로 접어가는 정보, 접어드는 정보,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김일성의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 김정일의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 이럴 때도 한미 정보당국이 장남인 김정철이 될 것 같다 이러다가 아니야, 김정은으로 옮겨가, 김정철이가 몸이 좀 이런 문제가 있어. 그에 앞서서 뭐 또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후계자로 거론됐던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나리타 공항에 밀입국하다 들켜서 망신산 다음에 낙마하고 있어. 아니야, 뭐 다른 요인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뭐 어려워졌대. 이렇게 한 것이 비교적 지금 돌이켜보면 매우 정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정보원이 보고하는 내용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정원은 뭐라고 보고하고 있느냐?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로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주애가 물론 다른 형제들, 뭐 아들인지 딸인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같이 후계습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김주애가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단순히 그냥 관측이 아니라 아마 대북 감청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관련 정보를 통해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국회정보위가 국정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관여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국정원이 어설픈 정보나 나중에 금방 거짓이나 판단 잘못으로 드러날 정보를 보고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김주애가 지금 선거 방송으로 친다면 이제 유력에서 확실, 당선 확실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애 후계 구도에 대해 북한 내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김주애가 후계자로 유력하다, 국정원도 밝히고 저도 이렇게 좀 그런 판단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 북에서 오신 분들, 탈북민 분들이 아주 손사래를 칩니다. 그거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여자애가, 그것도 저 조그만 애가, 북한이 어떤 체제인지 아십니까? 남존여비가 보통이 아니고 아들, 장자, 이게 뭐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북한에서 오신 외교관 뭐 이런 엘리트 분들 집에 저도 이제 가끔 초대받아서 가는데, 친한 분들의 경우에 이제 가서 저녁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분들이 밖에서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냥 식사하시고 소파에 이렇게 탁 기댄 다음에 와이프 되시는 분, 그분도 북한에서 나름 엘리트셨고 여기 와서 또 뭐 나름대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야, 잿더리 가져와라 이럽니다. 마치 우리 1950년대 60년대 옛날 영화에서, 우리 한국 영화에서 보던 이런 장면들, 아주 구시대적인 장면들이 그냥 현장 화면으로 생생하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만큼 이제 북한이 가부장적인 사회고 이런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북한 내부의 반응들, 지금은 아마 이런 거를 낯설게 보고 있고 이러겠지만 끊임없이 북한이 정교한 이런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김주애를 후계자로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요, 매우 치밀할 거고, 무엇보다도 북한 체제의 명운을 건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가업이잖아요. 패밀리 비즈니스지 않습니까? 이거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이런 과정에서 핏줄로 따라서 믿을 건 핏줄뿐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부자 세습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맡겼다가는 사후에 자기에 대한 격하운동이나 비하운동, 뭐 비판운동 이런 게 벌어지고 바뀌면은 이거는 이제 자기네 집안의 몰락, 이런 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치밀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이런 과정이 앞으로, 김주애 이제 12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적어도
10년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북한 주민들이 점점 뭐 녹아든다, 스며든다 이럴 수 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김주애, 당연히 우리 후계자지. 김정은 장군님의 뒤를 이을 후계자야. 이렇게 받아들일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리설주가 점점 공개 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단순한 보호 조치일까요? 아니면 후계 구도와 관련이 있을까요?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는 집권 초기부터 사실은 자주 등장했습니다. 과거에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뿐만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일성 주석 모두 여성 편력들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정혼을 한 부인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성들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밖에 나온 적이 없었어요. 김정은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28년을 같이 살면서 형 정철이랑 나랑 동생인 여정까지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엄마는 평생 퍼스트 레이디로서 대접 한번 못 받고 은둔의 삶을 강요당하다가 그것도 나중에는 유선암이 걸려서 프랑스 파리의 병원에서 52살인가에 사망했거든요. 일찍 죽었습니다. 김정은이 20살 때. 이런 좀 상황에 대해서 김정은은 좀 울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설주, 부인 이설주를 처음부터 부인 이설주 동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했는데 사실은 김주애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부분이 확 줄었어요. 지난번 6월 말에 김정은이 야심차게 문을 연 원산 해안관광지구 거기 개막식 때 이설주가 나왔었는데 그게 1년 5개월 만에 처음 등장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설주를 보호한다거나 이설주에게 별다른 조치를 할 이런 상황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설주 출산설이 나오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후계 구도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9살짜리 주애가 등장해서 지금 12살의 어떤 성숙한 후계자 12살인데 정말 12살 맞아? 이럴 정도로 너무 성숙된 모습으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 김정은의 후계자 지위로서가 아니라 엄마인 이설주가 그 자리에 계속 자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김주애는 김정은 이설주 부부의 12살, 9살 난 딸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매우 통제된 어떤 정교한 이런 이설주의 노출 빈도를 이런 작업이 있었을 거로 봅니다. 현송월의 아들이 차기 후계자로 거론되기도 하는데 김정은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사실 현송월은 김정은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언론에 북한 관영 매체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김정은의 공개 활동을 보면 막강하죠. 김정은이 간부들한테 얘기하고 지시하고 이러면 간부들이 다 적는 척 하면서 그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왜? 딴짓 하다가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근데 유일하게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핸드폰 보고 딴짓 할 수 있는 게 현송월이에요. 그만큼 이제 막강한 파워를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김정은하고 현송월이 정말 남녀관계 그렇고 그런 사이냐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현송월의 아들이 차기 후계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현송월은 사실 과거에 북한 TV에 출연했을 때 딸을 임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었어요. 물론 아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김정은의 아이를 만약에 현송월이 출산을 해서 낳았다 이렇다면은 첫째는 지금처럼 김정은 옆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면서 꽃다발 받으면 꽃다발 받쳐주고 담배 피운다 그러면 재떨이 내놓고 이런 역할, 허드렛 일을 하는 역할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둘째는 정말 김정은의 여자고 김정은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랬다면 우리의 가요 무대 비슷한 그 요청 무대라는 프로그램에 현송월이 나와서 객석에 앉아 있는데 북한 TV 아나운서가 현송월 선생 나와 보시라요. 세대주가 어쩌고 노래 한 곡 해보시죠. 이런 얘기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권력 전면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은둔의 삶을 갖거나 다른 좀 아이를 키우면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송월이 어떤 김정은하고의 관계라는 게 다른 측면에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후계자라든가 그 아이를 낳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뭔가 그 어느 순간에 현송월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든든한 동반자, 동지, 또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의전 수석 비서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남녀 관계 부분은 조금 좀 저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공개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현송월하고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하고 여전히 사이가 좋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연출된 게 아니라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대화 나누고 이러는 거 보면 여전히 좋거든요. 저는 만약에 현송월이 부인 이설주와 별개로 김정은과 뭐 그런 관계이고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고 이렇다면 이설주가 결코 현송월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현성월이랑 그 이설주가 공존할 수 있는 세계관이 있는 건가요? 후일 때 후계자는 정해진 부인 이설주하고 또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김정은의 수행비서 현송월하고는 충분히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은하수 관현악단에서 같이 가수 활동을 하면서 맺어진 인연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설주는 아마 김정은의 눈에 들어서 부인으로 이렇게 발탁이 될 것 같고, 현송월은 가수지만 어떤 탁월한 정치적 욕심이라든가 또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송월이 김정은의 특사로 2018년 초에 한국에 왔을 때 그 좀 자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은 남다른 사람이다, 이런 거는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아마 이설주가 자기의 소생들, 그것이 뭐 김주애든 다른 자녀든 이 아이들을 4대 세습자로 권력자로 앉히는 과정에서 현송월은 오히려 조력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현송월은 뭐 자기 아이, 뭐 김정은의 뭐 이런 추문,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지금 일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이라든가 북한 최고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과 관련한 부분을 꿰고 있고 북한 권력 내의 속성을 좀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설주 입장에서는 꼭 좀 같이 가고 싶은 그런 존재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리설주, 김주애, 김여정, 현송월을 대중 앞에 각각 어떤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나요? 이설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인 이설주, 이 부분이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모성애를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의 후계자로 떠오르고 있는 김주애를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지난번 그 원산에서 이제 같이 등장했을 때도 보면 핸드백을 옆에 큰 거를 메고 정말 뭐 옷매무새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이러는 상황에서도 헌신적으로 뭐 아이 학원 보내려고 막 뒷바라지하는 이런 식으로 김주애의 치장이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챙기고, 또 아버지하고 딸 주애가 이렇게 딱 등장하니까 그 길 카페트 위에 서 있다가 이렇게 확 비켜나고 막 이러는 것들 보면은 정말 우리 딸, 뭐 이설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우리 딸이 후계자가 되고 권력을 잡을 수 있고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다면 본인으로서는 아마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일 거고, 그런 부분을 북한 매체들도 계속 부각을 시킬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김주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12살에 불과하니까 적어도 한 10년 정도의 작업을 통해서 성숙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갖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어떤 스펙을 만들어주는 작업들이 이제 붙을 겁니다. 이번에 김정은 따라서 중국을 갔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마 나중에 기록 영화로 김정은의 해외 방문길에 김주애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수령을 받들기 위해서, 아버지지만 노력했다,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벌써부터 북한 내부에서는 뭐 김주애가 수학 천재였다, 이런 식의 우상화 초기 단계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고요. 김여정이 조금 문제입니다. 사실 조카인 김주애가 뜨면서 김여정이 한때 북한 권력의 2인자로 이렇게 확 실시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밀려났죠. 북한 영상에 보면 뭐 20, 30장 김정은 동정을 소개하는 사진에, 혹은 김주애하고 김정은이 가운데 센터를 딱 차지하고 있는 사진에 김여정은 저 귀퉁이에 그 애착 머리밴드 하고 뭐 귀퉁이에 있거나 아니면 핸드폰 보면서 딴짓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그 중심 논의축에서 벗어나 있는, 비껴나 있는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거든요. 이거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권력 차기 지도자로 떠오르는 김주애와 대비시켜서 이 김여정을
하나의 그냥 보좌관 이런 수준으로 좀 만들어 놓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이라든가 아니면 같은 곳에서 열렸던 북러 정상회담 이런 자리에도 보면 과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할 때 보면 김여정이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에 있고 뭐 그 남측의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 보면 아, 이 인자 확실하구나. 오빠의 호강을 얻은 어쩌면 저기가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겠다. 김정은의 뭐 유고시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느낌까지도 줬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물빼기가 된, 탈색된 이런 느낌을 보이고 있고요. 현송월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여전히 김정은의 그냥 보좌관 수행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북한 권력 내에서의 지위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현송월이 회의장 입구에 문고리 권력이죠. 거기에 서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시해주지 않으면 북한의 총리부터 뭐 최고 권력자들이 줄줄이 다 자기가 어디 앉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 현송월이 뭐 어디 앉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경호원들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현송월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4명의 어떻게 보면 평양 안방 권력의 여성들인데 제 나름대로의 역할과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의 좀 롤을 하고 있다. 분명히 구분되는 뭔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당장 죽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바로 올라서게 될 2인자는 누구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만약에 급작스럽게 사망을 하거나 유고 사태에 빠진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김주애가 당장 후계 권력을 넘겨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마도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권력의 관리자로 나설 것 같아요. 백두혈통이나 여러 가지 뭐 북한이 제시하는 논리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부인 이설주가 물론 주애를 내세워서 뭐 수렴첨정을 하거나 섭정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우리 왕조사를 보면은 뭐 그런 상상도 가능합니다만은 부인 이설주가 권력 핵심부에서 뭔가 좌지우지할 가능성 그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애가 아직은 너무 어립니다. 12살짜리 아이를 가지고 뭐 북한 권력의 중심부에 내세우기는 어렵다. 그러면 김여정이 여전히 가장 1순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과거 사실 김정은이 노동당 규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정하면서 김정은이 총비서고 제1비서 자리를 신설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유고시에 어떻게 보면 뭐 북한의 핵버튼도 누를 수 있는 권한, 권력을 넘겨받을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김여정을 앉혔다는 관측이 그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자기 딸인 주애를 지금 후계자로 띄우고 있다 그래도 당장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면 플랜 B로 아마도 김여정을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는 설이 있는데 최근 정보 당국은 부인하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후계 경쟁에 숨겨진 아들이 등장한다면 권력 내전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특히나 뭐 CIA라든가 혹은 뉴욕타임스라든가 이런 미국에서 좀 북한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정은에게 자식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은 분명히 아들일 거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뭐 최근에 전 국정원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김정은에게는 아들이 있다, 김주애는 연막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사실 좀 틀렸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장까지 지내셨던 분이 이렇게 무책임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김정은한테 아들이 있든지 간에 없든지 간에 이제는 그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주애가 후계 구도에서 가장 앞순위에 있고 사실상 김주애 말고 뒷순위는 없다라는 말씀을 정말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김주애가 외교 무대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운 속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80주년 행사에서 사실 김정은의 다자무대 외교 데뷔보다 더 충격적인 건 12살, 13살밖에 되지 않은 김주애를 그 무대에 데리고 간 북한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김주애를 데리고 오는 게 그렇게 탐탁진 않았을 거예요. 시진핑이 가장 주목을 받아야 되고 이 전승절 행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김정은이 김주애를 데려오면서 서방 언론이 김주애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만큼 집중력이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다. 재밌는 사진이 있는데 신화통신이 김정은이 베이징역에 내리는 사진과 그리고
조선중앙TV가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이 베이징역에 내리는 사진을 비교하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김주애가 김정은의 뒤에 가려진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어요. 머리 꽁지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바로 뒤에 김주애가 있고 그 뒤에 현재 북한을 이끌고 있는 최선이라든가 조영원이라든가 김덕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줄지어선 모습으로 연출을 했거든요. 즉 신화통신은 김정은만 보이게끔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조선중앙통신은 봐라, 김정은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로 김주애다라는 걸 대문자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사진을 실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요, 북한이 김정은이 돌아온 다음 날에 벌써 다큐멘터리를 내보냈습니다. 김정은의 이번 방중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하루 바로 지나서 내보냈거든요. 우리 피디님도 아시겠지만 다큐멘터리를 편집해서 내보낸다는 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만큼 북한이 이건 처음부터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예 촬영팀을, 전문적인 촬영팀을 붙이고 촬영팀이 다 촬영을 해온 걸 그냥 바로 하루 만에 편집을 해가지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김주애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최선희보다 앞에 있는 모습, 즉 북한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최고 권력자들 맨 앞에 김정은이 있고 그 뒤에 김주애가 있다는 것은 북한이 김주애의 후계자론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걸 대내외적으로 알려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주애 개인에게 집중해서 본다면 외교 무대의 첫 데뷔죠. 후계자로서 가장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만나는 자리에, 물론 새 정상 앞에, 이 두 정상 앞에 소개를 시키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데려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경험치가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김주애의 방중 이후에 김주애의 후계자론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는 제 모든 용돈을 걸고 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주애는 후계자가 맞습니다. 김주애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여자라는 리스크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 하나의 이유로 귀결될 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 문제죠. 김정은은 지금 본인의 건강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보험회사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김정은의 기대 수명이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다. 2026년이면 김정은이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 기사를 작년에 내놨었거든요. 작년에. 그 말은 뭐냐? 지금 김정은의 체중이 140kg입니다. 키가 169에서 한 170 정도 되는데 체중이 140kg고요. 자, 고혈압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심지어 30대 극초반에 고혈압이 나타났어요. 심각한 당뇨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버지, 할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죽었어요. 그 말은 뭐냐? 심장계통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심혈관 계통의 지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신장이 별로 안 좋아요. 간도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 새벽 3시, 4시까지 코냑과 와인을 먹거든요. 여기에 무릎 관절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최근 사진을 보면은 목 뒤에 혹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방혹이거든요. 그러니까 목 뒤에 이만하게 혹도 있고 얼굴에 이만한 뾰루지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제거를 하지 못합니다. 왜?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의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거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정은은요, 계단을 한 10개만 걸어도 바로 헉헉헉헉거립니다. 연설문을 처음부터까지 읽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냐? 너무 헉헉거리기 때문에 한 번에 쭉 읽기보다는 끊었다가 읽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백두산에 오르는 사진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은 옆에서 편안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김정은은 헉헉거리면서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 나이가 6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김정은은 30대였단 말이에요, 그때. 30대 후반이었는데 30대 후반의 남자가 60대인 사람보다 그렇게 헉헉거린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의 사진을 보면 언제나 얼굴이 불구슬에 상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혈색이 안 좋다는 것은 결국은 심혈관 계열이 별로 안 좋다는 것 뜻하기 때문에 김정은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보험에서도 자기들이 봤을 때 김정은은 이제 한 1, 2년밖에 안 남았다. 2026년에는 김정은이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요거 꼭 기사 찾아가지고 첨부해 주세요. 제 뇌피설이 아니라 그 보험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여러 약제를 찾고 있어요. 예전에 쓰던 약제가 안 맞으니까 또 해외에서 굉장히 비싼 사양으로 만든 다른 약제도 가져오고 고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또 다른 약도 먹어보고 이러는데 결국은 이게 김정은의 식습관, 생활 패턴을 개선해야 되는 건데 김정은은 이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줄담배를 피잖아요. 줄담배. 그리고 에멘탈 치즈 이런 거 먹습니다.
굉장히 고단백의 고지방 음식만 좋아해요. 새벽 3시, 4시까지 과음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1년을 못 버틸걸요? 그러니까 이런 이 패턴을 전혀 고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본인이 죽기 전에 최대한 후계자를 세우고 그 후계자에 대한 수업을 좀 마친 상황에서 본인이 만약 쓰러지거나 죽게 되면은 그래도 체제가 유지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거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이번에 중국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줬는데 김정은이 앉았던 의자, 김정은이 일어서니까 김정은의 경호원들이 앉았던 의자를 다 닦습니다. DNA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김정은이 만약 건강하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 흔적을 남겨요. 대내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면은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김정은은 그러지 못합니다. 결국 이 DNA가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 수집이 되고 건강 상태가 분석이 되면은 바로 권력 누수가 생기거든요.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김정은은 심지어 이번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이 조오대라고 하는 그 영빈관에 묵도록 해줬어요. 하지만 그 조오대에 가지 않고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묵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조오대에 가게 되면은 김정은의 배변이라든가 소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의 정보당국에 수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북중 관계가 좋아도 중국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네?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은 엄청나게 화려한 거의 한 7성급 호텔 정도 되는 조오대에 가지 않았어요. 못 가고 북경 대사관에서 북한 대사관에서 이틀 내내 숙박을 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용했던 배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북한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만큼 지금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요. 만약 김정은이 건강 문제로 급사하고 미성년자인 김주애가 후계자로 등장한다면 북한 권력 내부에서 쿠데타와 같은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지금 김정은은 최대한 8년 정도의 시간을 벌어야 돼요. 8년이라는 시간. 과연 김정은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 김주애가 지금 12살입니다. 2013년생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025년이니까 만 나이로 12살입니다. 성인은 되어야 권력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죠. 북한도 아무리 독재국가고 봉건제 국가라 하더라도 어쨌든 성인은 되어야 무슨 자리를 맡을 수 있는 겁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김정은이 만약 버티지 못하고 향후 2, 3년 안에 죽게 된다면 기껏 해봤자 김주애가 15살 때거든요. 15살의 어린 여자애한테 권력을 맡긴다? 권력이 돌아간다? 그 15살짜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직함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등장하는 게 대리청정이겠죠. 김주애가 성장하기 전까지 누군가가 그 자리를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각축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김여정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김정은의 동생이고 김정은을 보좌하면서 다양한 권력의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김여정이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번엔 좀 김씨가 안 되면 안 되냐? 조용원이라든가 김덕훈이라든가 이런 김정은 바로 밑에서 북한을 관리했던 실무형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어디 여성이 지도자가 될 수 있냐? 김정철이 살아있다. 즉 김정은의 친형인 김정철이 살아있으니 김정철을 내세워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보호하고 있는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씨 일가의 남정네들이 다 씨가 마른 게 아닙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군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김정은이 만약 사라지게 된다면 군부 입장에서는 그 다음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오쩌둥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부도 왕후장상의 씨가 어디 따로 있냐? 나도 북한을 이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죠.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절대 반제를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 후계 구도를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되면은 북한은 그 다음부터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무슨 카운트다운이냐? 멸망전 혹은 심각한 내전의 카운트다운이 들어갈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주애가 제일 예쁜 자식인데 후계자가 되지 않으면 축출될까봐 하는 인간적인 마음인 걸까요? 일단은 지금 김주애를 가장 예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김씨 남자들이 살아있지만 김정철 같은 경우에는 왜 후계자가 되지 못했냐면 여성 호르몬이 지나치게 과다 분비된다라는 그런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지나치게 여성적이라든가 아니면 그 신체가 여성성이 너무나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남자로 느껴지지 않고 뭐 카리스마도 없고 이래서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났고 그러니까 본인도 또 그걸 또 받아들였다고 해요. 하지만 또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모르는 부분이기는 하죠. 중국 80주년 전승식에서 김주애는 김정은과 함께 기차를 타고 왔지만 그 이후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김주애는 중국에서 무엇을 했던 걸까요? 또 그 이후 모습을 공개하지 않은 건가요? 김주애를 막루에 공개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김주애로 옮겨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그거를 막고자 했던 것이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김주애를 막루에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주애가 자기 아빠를 보좌해서 김정은의 다자 무대를 항상 보필했다. 옆에서 보좌하는 후계자로서 이것을 다 배우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점을 북한 대중에게 공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주애가 막내에 서지 못했다라고 해서 외교무대 데뷔를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김주애는 충분히 자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북한도 이미 충분히 본인들이 의도한 바를 이미 거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을 보세요, 여러분. 김주애가 중국에 가자마자 한국 언론은 김주애에 대한 소식으로 도배가 됐고 후계 구더니 뭐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충분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권력 승계 과정에서 할아버지 김일성을 따라 살을 찌우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김주애는 다이어트하고 시스루까지 입고 등장하는 모습은 후계자 이미지 전략의 전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요즘 북한에서 김주애에 대해서 밀고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천재, 뭐 수학 천재, 물리 천재 뭐 이런 쪽으로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총명하고 뛰어나다라는 점으로 지금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북한 입장에선. 자, 김주애한테 뭐 장군감이다 뭐 이런 거 못 붙이잖아요. 여성이기 때문에. 물론 여성도 장군일 수가 있죠. 그러나 북한에서는 장군 하면은 항상 남성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한 뭐 김주애한테 지금 갖다 붙일 수 있는 무언가가 결국은 어리지만 총명하고 똑똑하다. 그래서 나이는 좀 어리지만 굉장히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권력을 물려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막 총명한데 막 뚱뚱해. 이러면 좀 그 총명함이 아무리 진짜 총명해도 좀 반감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와는 다르게 좀 다이어트를 시키고 좀 총명해 보이도록 좀 그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하고 있잖아요. 옷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댄디하게 입고 있고 김정은처럼 막 촌티나는 그런 스타일로 입지 않거든요. 또 뭐 백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은 코트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나름 그래도 잘 입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굉장히 비싼 거니까 다 잘 입겠죠. 김정은과 김주애는 지금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가고 있다. 김정은은 등장할 때부터 청년 대장, 즉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들어왔어요. 어리지만 리더십이 있다. 하지만 김주애는 리더십을 여성에게 바라는 건 무리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따라서 굉장히 머리가 좋은 천재형의 리더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자주적 외교, 자주적 국방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말은 좋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안보를 지킨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외교를 지킨다. 즉 우리의 외교 노선은 우리 스스로 지킨다. 뭐 자주 통일, 한반도의 문제는 남한과 북한, 즉 우리 민족끼리 해결한다. 이런 거 되게 이런 구호들은 듣기 좋아요. 또 그래야만 할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안보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특히나 국제정치에서 돌아가는 이 현실주의는 매우 냉혹하고 여기에 감성이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자주라는 말은 듣기에는 좋으나 고립을 자초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협력은 필요한 것이고 필요하다면 미국의 바짓가랭이를 기어서라도 국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정말 우리는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게 외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 감성 이런 것을 앞세워서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